안녕하세요. 띵킹피그입니다. 요즘 말이 많은 대선 토론, 저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양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냥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의 토론을 임하는 자세, 전략, 태도 등을 한번 정리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권영국 후보의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노동자들의 애환을 담아서 토론회에 나온 느낌? 근엄한 표정과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먼저 경제 부문에서의 토론이지만 계엄을 먼저 짚었습니다. 계엄 이후 금융, 경제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은 점,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엄을 옹호한 점을 말하면서 김 후보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내란 옹호, 제2의 윤석열이라는 워딩을 쓴 점도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노동부 장관 어디로 해먹었냐 발언도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유연하게 짧게 반응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한마디만 하고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점이 괜찮았습니다. 강하게 대응하지 않고 호감적인 모습을 토론회에서 보이려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계엄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생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내란인 것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이 남아있으므로 내란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아 라는 스탠스입니다. 내란이 아니라니 변명하지 마라. 헌재에서 내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았나.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나. 헌재에서 내란을 빼지 않았나. 소추장에서 내란을 뺐다는 말로 본인의 논지를 강화합니다. 이에 권 후보는 헌정을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냐 라며 말을 살짝 돌립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비호하신 분이 누구냐? 답답하다. 내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헌정 질서를 유린한 정당의 노동부 장관 윤석열을 비호한 사람의 사과가 먼저다. 자격 없다. 내란 옹호하고 윤석열을 비호한 사람을 퇴출시켜달라라고 정리합니다. 곧이어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지율 50%에서 나오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젠틀한 태도로 토론에 일관했고요. 본인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튀어나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태클 걸 것도 없고 본인에게 들어온 공격만 잘 넘기고 받아치지도 않고 잘 넘기기만 하면 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 역시 내란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공감하며 권영국 후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국민들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빚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줘 국민들의 빚이 늘어나 일정 정도의 대출 부분은 탕감해야 하지 않나라며 김 후보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세울 것이다. 이때는 국가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감수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재명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MVP라고 할 수 있겠죠. 토론 시작부터 끝까지 난 한 곳만 파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김문수와 권영국은 수단, 도구일 뿐 목적은 확실했고 효과도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민생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유혹들을 조심해야 해 라며 이재명은 다 해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정은 한정돼 있어 라며 네거티브 전략을 펼칩니다.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나중에 집권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황된다. 전국민 AI 뭘 어떻게 할 건데? 챗 GPT를 전국민에게 보급할 건지 12조 원이 듣는데 아니면 자체 AI를 구축할 거야? 라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묻습니다. 이 후보는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AI 개발을 말했습니다. 비용이 들 수밖에 없지만 전자계산기 쓰듯이 무료로 쓰도록 하겠다. 생각한 만큼 12조 원처럼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을 거야. 민간 기업들과 정부가 연합해서 공동 개발로 하고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하는 방향으로 답변했습니다. 솔직히 뭔가 실체가 없는 구름 같은 느낌을 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그렇게 하면 퍽이나 잘하겠다라고 일축합니다. 토론을 풀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하면 이준석은 한 줄로 비꼬듯이 논평하는 그림이 꽤나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곧바로 호텔 경제학을 꺼냅니다. 케인지언 승수 효과를 노리고 한 말씀이냐? 그림 그린 것을 보면 돈이 무한으로 도는데 이거 무한 동력이냐? 라며 비꼬듯이 질문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를 한 말이 맞다.
호텔 경제학은 극단적인 예시로 그린 것일 뿐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케인즈언 승수 효과라 해도 모델이 맞지 않다라고 반박합니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 것. 이 모델이 동작한다면 너무나 쉽다.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온대 정육점에서 결제 몇 천만 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취소가 하면 경제가 돈다? 이런 걸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자격 없다 라며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 4.5일제, 주 4일제까지 말이 나오고 있다.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가 빠져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듣기 좋은 소리, 보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다. 사람이 가장 취약할 때 옆에서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사이비 종교처럼 위험한 후보이다. 사이비 드립을 이재명 후보 옆에서 날리는 모습이 이 토론의 과연 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는 정년 연장할 거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 일자리 악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냐 묻습니다. 동의하지 않아. 정년 세대 일자리와 청년 세대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할 거면 뭐하러 토론을 하냐. 정년 연장도 하고 젊은 세대의 일자리도 늘어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극단적이야로 일단락됩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 어떻게 생각해? 이에 이 후보는 2019 봄경에는 120원이 맞아. 인건비, 시설비가 감안되지 않은 것. 계곡에서 불법 점거해서 닭죽 6만원 받고 팔지 말고 더 나은 원재료 120원이 드는 커피 8,000원에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테니 그렇게 해라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닭죽 파는 것보다 커피를 파는 것이 더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말해 분노를 사서 안타깝다라며 일단락합니다. 그리고 김 후보는 곧바로 주 52시간 예외를 꺼냅니다. 이 부분에서 저만 이해하지 못하였나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닌 서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후보가 이런 장면을 꽤 많이 보여줬습니다. 질문을 한 것에 답변을 받으면 그것을 이해하고 동시에 업데이트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반박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김 후보는 반도체 부문은 주 52시간 예외를 해야 한다. 이 부문은 특히 노동시간 싸움이다. 속도전에서 규제가 많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쟁력이 부족하다. 원래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 주장하다 나중에는 주 52시간 예외만이라도 해달라 하니 결국 안 해줬다. R&D를 하고 임금이 높고 건강권이 보장된다면 주 52시간 예외를 해달라는 이 법을 안 해줘서 내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예외를 해줬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대선 공약에서 본인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반도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거 아니냐라고 이 후보의 반도체 관련한 모순점을 짚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 당신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해왔었잖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 않나. 그런데 뭘 어쩌라고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나요? 일단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잠깐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와 김문수는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력 근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주당의 특별법 제정과 근로시간 유연화에 소극적이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행정부 고시로 R&D 분야 한정 특별 연장 근로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한테 한 이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인 것이죠. 김문수 후보는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제도보다 새로운 제정안이 좋지 않아 라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을 요약하면 당신이 6개월만 늘려도 충분하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지를 거시냐 이것입니다. 이에 김 후보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 싸움, 속도전인데 속도전에서 따라잡지 않으면 중국도 대만도 추격당할 것이라 말합니다. R&D 부분이라도 반도체에서만큼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52시간 예외를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쟁이 가능하겠냐? 라고 되묻습니다.
이 후보는 또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을 하냐, 52시간 예외를 하되 총 시간을 안 늘리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라며 또 되풀이합니다. 지금 서로 묻고 답하는 대화가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앞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추진하자라는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6개월 유연제면 충분하다면서 그렇게 말해왔잖아 라며 과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면 대화가 진전이 안 되겠지요. 토론을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 내에서 대화를 하고 자리가 자리인지라 긴장이 되고 경황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도 사실이겠지요. 전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나름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준석 후보의 스포트 오브는 이번 토론의 명장면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AI 질문을 하고 듣고 빠르게 한 줄 평 남기고 권 후보에게 토스해서 전과로 빌드업을 쌓다가 마지막 음주운전은요? 라고 마무리하는 전개는 마치 잘 짜여진 꽁트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답변을 맡겨놨다는 듯이 자, 이재명씨 답변 10초 드리겠습니다. 개괄식으로 3가지로 크게 나눠서 답해보세요. 라고 말하며 천장을 보는 행동이 마치 이것이 연기라면 정말 이병헌 뺨치는 연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보들이 이 토론을 연습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감을 잡은 1차 토론회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토론 후반부에 주도권 토론의 감을 잡은 김문수 후보의 이준석 토스가 그랬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많이 웃겼습니다. 진짜 토론은 2차전에서 치열하게 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됩니다.